안녕하세요.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저희 아이가 이제 1년하고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. 고등학교 졸업하는데, 그래서 며칠 전에 IEP라고 그러죠. 그 Individual Education Program 그 미팅을 갔다 왔는데요. 이제 뭐 IEP를 해서 얼만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느냐에 대한 그것보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어덜트후드, 성인으로서의 전환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자폐 성인으로서 성인 프로그램으로 전환, 혹은 티네이지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부모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. 자폐 성인들을 위한 필수 요소,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그 후견인 제도를 지정하지 않는다면, 그러니까 이제 18살 이후의 아이, 뭐 저는 아이라고 그러지만 사회에서 볼 땐 성인이잖아요. 그거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전혀 없어요.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의료 기록이라든가 법적인 권리라든가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고 아이가 스스로 디펜스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저희 같이 초중증 장애 아이는 사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죠. 뭐 자율성은 보장을 해주겠지만 자기결정권은 저희가 대신해줘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마일드한 모더레이스에 있는 자폐에 속하신 분들은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 STP라는 단어가 있어요. Self Determination Program이라는 게 있는데, 지금 요즘 어떻게 부르냐면 Support Decision Program이라고 해요. Support Decision Program, 같은 STP인데 자기 결정을 하는데 서포트 해준다 그래. 그래서 mild, moderate, severe 중에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, 자기 표현이 가능한 친구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옵션들을 다 테이블에 내려놓고 너는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으니까 네가 정해. 그럴 때 아이가 정하는 걸 부모가 도와하는 거지, 부모가 너 이거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고요. 저희 같이 초중증에는 우리한테는 이거 필요해,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는 거죠. 자폐인이라 그래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생활, 또 그 아이가 속하고 싶은 환경, 생활 방식들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하는 것, 그리고 그 아이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아이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. 이게 우리 자폐인들은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루틴 안에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면 불안해합니다. 그래서 삶에서 예측이 가능하고,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자폐 성인들로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부모로서 준비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환경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돼요. 그래서 어디 일을 가야 되잖아요. 그럼 아이가 새로운 환경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, 혹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혼자 쉴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자폐인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스스로 마스킹을 하고 살아요. 아무렇지도 않은 척, 난 감정이 나쁘지 않은 척, 이렇게 이제 그러고 사는데, 그것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 릴렉스 되고 루즈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일정한 공간에 집에 오면 신을 벗고 씻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sometimes noise cancelling, 헤드폰, weighted blanket,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주얼이 볼 수 있는 칼렌더 등등을 성인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고, 혹은 그래도 텍스 앱이라면 이런 이제 스마트폰들을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고기능 지능이 있다면 거기다 이렇게 이제 마크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그
근데 성인으로 갈 때 가장 많이 해야 돼. 독립적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게 퍼스널 하이진이잖아요. 스스로 자기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, 그리고 집안 관리, 그 다음에 금전 관리,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.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차를 키를 쉽게 줄 수는 없어요. 그죠? 우리가 불안하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 어카운트에 충분한 돈이 있거나 혹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이불 개고 뭐 something 다 하고, 그 다음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런 그 라이드 서비스를 불러서 차를 타고 학교를 가고 혹은 일을 가고, 이런 루틴들을 성인들에서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봐줘야 되지만 그래도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. 그 다음에 저희 아이는 좀 예외인데 그 마일드한 모더레이랑 혹은 시비어 중에 말주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한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서 셀프 어치브먼이죠.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잡이 필요해요.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웰빙을 위한 트랙에 있는 건데요. 그래서 그러려면 그 웰빙을 하고 그 성취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에서 아이솔레이트 되지 않으려면 직업을 해야 돼요. 그게 직업에 대한 게 18살이 됐다고 해서 직업을 탁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 아이들의 특성과 재능 혹은 탤런트라고 하는 그에 맞는 직업 훈련이나 코칭 이런 게 필요합니다. 봉사활동, 창작활동. 제가 요번에 우리 IP 하면서 우리 아이의 그 학교 어세스먼에 뭐가 나왔냐면 미래의 직업이 나왔어요. 할 수 있는 거. 아트, 패션 디자인, 그게 대부분 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자폐 아이들이 많이 그림을 그려요. 이제 그런 거 관련된,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모델링 같은 거, 그런 것들이 직업에 있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는 이런 직업 훈련도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사회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만한 어떤 사회적 준비,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큰 엄브레라의 자폐, 장애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폴라이트하지만 근데 이런 네로우단에서 들어가면 식당이나 어디 자변에 우리 자폐인들이 왔을 때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아직은 좋아한다기보다는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더 많다.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고 아이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잡이 필요한데요. 혹은 잡은 없는데 우리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그림 그리는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선택적 사회 활동을 가져서 그 안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도록 훈련시키는, 그 부모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이제 그 아이의 스케줄 관리도 조금 도와줘야 되겠죠. 그리고 사회적 오퍼튜니티, 기회를,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자폐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가 아직은 눅눅치 않아요. 미국이라도 아직은 그렇습니다. 미국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아이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제 불링이라든가 미스언더스탠드, 이제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. 그래서 사회적인 시스템,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신건강 혹은 정서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,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, 혹은 멘탈 헬스 케어라든가 어떤 간호사, 의사, 여러 많잖아요, 상담사, 이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이키아트릭이라든가 사이콜로지스트를 한쪽 사이드에, 아이 라이프 사이드에 셋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. 그거는 부모하고 얘기할 수 없지만
혹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메디컬 컨디션이 있을 수 있어요. 그 일하다가 뭐 그 자폐아들 중에 이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요. 비만이 있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인 비트윈에 어떤 시저 간질이라든가 어떤 그 몸에 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. 이러려면 이 아이가 활동하는 범위 안에 병원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회사든 일하는 직장이든 그 취미생활하는 곳이든 집이든 이 nearby에 이 근처에 아이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병원이나 클리닉이 있어야 아이가 아파도 바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. 그리고 그런 이제 직장이라든가 어떤 취미생활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그 구성원들에게 부모님이나 충분한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. 우리 아이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해야만 아이가 그 안에서 서포트를 받고 그 인격을 갖춘 한 개인으로서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거길 가길 좋아하고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아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변론이나 셀프 어드버킷이라고 하는데요. 자기 스스로 변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나 오퍼튜니티, 기회나 오퍼튜니티가 같은 말이니까 어쨌든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 아이를 알려줘야 돼요. 아, 이런 게 있다.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면 부모한테 전화해도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도 된다. 그리고 네가 이런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폐 성인들은 우리가 어릴 때 자폐를 키울 때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요. 이제 사회 나가면 이 아이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. 우리 자폐 성인들은 아직 그 그러니까 어떤 뭘 아카데미컬로 배우고 모르고 성장한다는 것보다 우리도 어떤 자기 자폐에 있어서 우리도 성장하잖아요. 배우고 그래서 진급도 하고 그 성장과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가 진급도 하고 그러는데 똑같이 우리 자폐 성인들도 자기의 자율성이라든가 감각적 안정 그리고 자기 장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존중되고 또 스스로도 존중이 되어질 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. 근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 자폐성인들이 고립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버무려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초중증 아이라 아직도 앞으로도 많은 경우에서 제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 아이도 스스로 살아가고 사회에 섞여서 살아야 되니까 이걸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